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 한 문장을 듣는 순간 지연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돌아가셨다는 말보다 먼저 걸린 단어는 엄마였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떠난 이유조차 말하지 않았던 여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몰랐던 사람. 그런 엄마가 갑자기 죽음으로 돌아왔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먼저 들겠는가? 슬픔일까, 분노일까, 아니면 안도일까?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끝까지 보지 않으면 절대 진실에 도달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지 않으면 마지막 반전을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 지연은 29이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며 대학을 나와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간 건 지연이 14살 때였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집안에는 어머니의 흔적만 남아 있었다. 옷장 절반이 비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차갑게 식은 밥과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도 이유도 없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가족의 입에서 금기어가 됐다. 아버지는 한 번도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지연 역시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전화를 해왔다.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그것도 사고사가 아닌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장례식장은 낯설었다. 영정 속 어머니는 기억보다 훨씬 늙어 있었다. 머리는 희끗했고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다. 지연은 그 얼굴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슬픔보다는 낯섦.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옆에 서 있던 남자였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그는 자신을 어머니의 남자친구라고 소개했다. 오래 함께 살았습니다. 그 말에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15년. 자신과 아버지를 두고 떠나 다른 남자와 살았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장례 절차를 설명하던 중 보험회사 직원이 지연을 따로 불렀다. 고인이 가입한 보험금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다는 말은 지나치게 절제된 표현이었다. 보험금은 거액이었다. 지연이 평생 만져보지 못할 금액. 그 순간 장례식장의 공기가 달라졌다. 어머니의 남자친구는 필요 이상으로 보험 이야기에 밝았고 서류 진행을 서두르고 있었다. 마치 이 상황을 오래 준비해온 사람처럼. 지연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의심이 싹 텄다. 혹시 보험금을 노린 건 아닐까? 경찰 역시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최근 보험을 추가로 가입했고 수혜자 중 한 명이 바로 그 남자였다. 더 이상한 건 사망 직전 어머니가 누군가와 크게 다퉜다는 이웃의 증언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니는 죽기 며칠 전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왜 지금에서야? 왜 죽기 직전에? 지연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의심했다. 15년간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사람.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면 표정이 굳어지던 사람.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밥을 먹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빠, 엄마 돌아가신 거 알아? 아버지는 젓가락을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짧게 대답했다. 그래. 그 반응은 너무 담담했다. 슬픔도 놀람도 없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했다. 어머니의 죽음, 거액의 보험금, 수상한 남자친구, 그리고 침묵하는 아버지. 누가 진실을 숨기고 있는 걸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15년 만에 돌아온 어머니는 왜 하필 죽음으로 돌아왔을까? 그리고 이 사건의 끝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가장 잔인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모두 떠났지만 지연의 머릿속은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다. 어머니를 기억 속에서만 지워두고 살았던 15년이 단 며칠 사이에 전부 되살아난 느낌이었다. 보험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절차를 진행하려면 가족 확인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도 마찬가지였다. 단순한 사고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정황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지연은 처음으로 어머니가 살았던 집을 찾았다. 남자친구라고 불린 그 남자의 집이었다. 낡았지만 깔끔했고 어머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옷장 한 켠, 오래된 가방 안에서 지연은 낯선 서류 하나를 발견했다. 보험증권. 가입 시기는 불과 1년 전이었다. 그리고 보험금 액수는 더 늘어나 있었다. 왜 이제 와서? 지연의 손이 떨렸다. 보험의 주요 수혜자는 남자친구였고 그 다음이 지연 자신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던 남편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남자친구는 지나치게 침착했다. 경찰 질문에도 막힘이 없었고 어머니의 생활 습관과 마지막 동선까지 상세히 알고 있었다.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마치 모든 질문을 예상한 사람처럼. 어머님이 요즘 누구랑 자주 연락했는지 아십니까? 경찰의 질문에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말했다. 전 남편분이요. 지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 남자친구는 덧붙였다. 그분을 많이 두려워하셨어요. 그 말은 의심에 불을 붙였다. 15년 전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간 이유. 그날 이후 아버지가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찾지 않았던 이유. 지연은 처음으로 혹시 폭력이나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아버지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평범했다.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이상했다. 어머니의 장례가 끝났는데도 일상은 변하지 않았다. 뉴스 보고 밥 먹고 잠드는 삶. 아빠, 엄마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야?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꽤 됐다. 그 대답은 틀리지 않았지만 충분하지도 않았다. 지연은 더 묻지 않았다. 지금은 감정을 건드릴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신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과거를 추적하기로 했다. 어머니의 휴대폰이 경찰에서 돌아왔다. 지연은 메시지 기록을 살폈다. 대부분은 남자친구와의 대화였지만 최근 며칠간 낯선 번호와의 통화 기록이 반복적으로 남아 있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통화 시간은 짧았고 대부분 새벽이었다. 지연은 그 번호를 눌렀다. 연결음이 울리다가 끊겼다. 곧이어 메시지가 왔다. 누구세요? 지연은 숨을 삼켰다. 어머니 딸입니다. 한참 후 답장이 왔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 문장은 너무 차가웠다. 마치 들켜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람처럼. 지연의 의심은 이제 분명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보험금을 노린 남자친구일까? 아니면 15년간 침묵해온 아버지일까? 아니면 어머니가 스스로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일까? 어머니는 왜 죽기 직전에 보험을 늘렸고 왜 하필 그 시점에 전 남편과 연락하려 했으며 왜 아무에게도 진실을 남기지 않았을까? 지연은 깨달았다. 이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15년 전부터 이어져 온 가족의 비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의 문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다. 지연은 그날부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의 죽음은 이제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하나의 퍼즐처럼 머릿속에 박혀 있었다. 조각들은 흩어져 있었고 맞춰질수록 더 불길한 그림이 드러날 것만 같았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어머니의 새남자 박성호였다. 60대 초반 말수가 적고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
경찰 조사에서도 그는 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어머님 뜻이었다는 말로 책임을 피해갔다. 지연은 그의 집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성우의 집 안에는 어머니의 흔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진은 거의 없었다. 함께 찍은 사진, 여행 사진, 추억을 증명할 만한 것들이 모두 빠져 있었다. 대신 보험 서류와 병원 진단서가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중요한 것만 남겨둔 느낌이었다. 지연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녹음기 하나를 발견했다. 전원이 켜지지 않는 오래된 기기였다. 충전기를 꽂자 깜빡이던 불이 들어왔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거친 숨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건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남겨두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지연은 숨을 죽였다. 그 사람이 무섭다 돈 얘기만 해 나를 사람으로 안 봐. 녹음은 중간에서 끊겼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연은 본능적으로 성우를 떠올렸다. 그날 밤 지연은 경찰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했다. 경찰은 즉시 성우를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성우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차분하게 말했다. 그 녹음 제가 들으라고 남긴 겁니다. 그 사람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했어요. 그 말은 너무 준비된 변명이었다. 지연은 분노보다 서늘함을 느꼈다. 그런데 수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었다. 경찰은 어머니의 사망 전날 CCTV를 확보했다. 그 영상 속에는 성우가 아닌 전혀 다른 인물이 찍혀 있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중년 남자. 어머니의 집 근처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들어갔다가 얼마 후 나오는 모습. 지연은 화면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체형과 걸음걸이는 익숙했다. 아버지였다. 지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럴 리 없다고 머리는 외쳤지만 몸은 이미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막에서 느꼈던 불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아버지를 마주 앉혔다. 아빠, 엄마 마지막으로 만난 적 있어?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있다. 그 한 단어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꿨다. 아버지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왜 지금에서야? 지연의 질문에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너를 지키려고. 그 말은 설명이 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죽음, 보험금, 녹음기, CCTV. 모든 퍼즐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경찰은 아버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 시작했다. 지연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뒤집혔다. 어머니를 의심하다가 남자친구를 의심하다가 이제는 아버지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모두가 일부만 말하고 있는 걸까? 지연은 깨달았다. 이 사건의 진실은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라 15년간 숨겨진 선택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는 아직 누구도 준비하지 못한 가장 잔인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불려간 날 지연은 혼자 집에 남아 있었다. 집안은 지나치게 조용했고 그 정적 속에서 어머니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졌다. 15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자리. 지연은 다시 한번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감정이 아니라 의심을 들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가방 하나가 나왔다. 낡았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지연은 가방을 열다가 손을 멈췄다. 안에는 통장 몇 개와 봉투들이 들어 있었다. 모두 다른 이름이었다. 어머니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중 하나의 봉투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이 사람만은 조심.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조심해야 했는지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경고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지연은 경찰서로 향했다. 담당 형사는 어두운 얼굴로 말했다. CCTV 속 남성은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버님이 그 시간대에 그 근처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사망 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은 아직. 지연은 안도해야 할지 더 불안해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형사가 파일 하나를 내밀었다. 대신 이것이 문제입니다. 파일에는 보험금 수령 예정자 목록이 정리돼 있었다. 1순위 박성호, 2순위 아버지의 이름. 지연은 숨을 삼켰다. 아버지가 보험금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어머니가 재혼 전에 변경하셨습니다. 형사의 말에 지연은 머리가 멍해졌다. 아버지는 15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을 보험 수령인으로 남겼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그날 밤 지연은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왜 보험금을 아빠 이름으로 해놨어? 지연의 질문에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건 엄마가 원한 거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갔던 그날 밤 두 사람은 크게 다퉜다고 했다. 돈도 사랑도 아닌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그 사람 성우라는 남자. 엄마가 말했어. 처음부터 돈 얘기만 했다고. 지연은 귀를 의심했다. 그렇다면 성우는 처음부터 보험금을 노린 걸까? 하지만 그렇다면 어머니는 왜 그와 함께 살았을까?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엄마는 도망친 게 아니야. 너를 살리려고 나간 거야. 그 말은 지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났다는 어머니. 그리고 다시 돌아와 죽음으로 끝난 선택. 며칠 뒤 경찰은 성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보험금, 녹음 파일, 주변 증언들이 그를 점점 압박했다. 그러나 성우는 끝까지 부인했다. 그날 밤 집에 없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수사를 이어갔다. 지연은 점점 깨달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진실들이 충돌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누군가를 두려워했고, 성우는 돈을 노리고 있었으며, 아버지는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아무것도 몰랐던 딸 지연이 서 있었다. 지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경찰도 어른들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직접 파헤치겠다고. 어머니가 왜 돌아왔는지, 왜 보험금을 바꿨는지, 그리고 그날 밤 집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에 다가갈수록 가장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이 가장 위험한 얼굴로 떠오르고 있었다. 경찰의 수사는 다시 성호에게로 집중되는 듯 보였다. 언론에는 보험금을 노린 동거남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을 범인으로 단정했다. 지연 역시 그 흐름에 몸을 맡기려 했다. 그렇게 믿는 것이 가장 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해서 불편했다. 너무 쉽고 너무 단순했다. 성우는 경찰 조사에서 끝까지 같은 말을 반복했다. 보험금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하고 다투긴 했지만 집을 나왔습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불완전했지만 완전히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도 없었다. 지연은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성우가 살던 집을 찾아갔다. 이미 사람은 없었고 집 안은 정리된 듯 하면서도 급하게 떠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책상 서랍 안에서 지연은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다. 어머니의 것이 분명했다. 집으로 돌아와 USB를 컴퓨터에 꽂는 순간 지연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폴더 안에는 음성 파일 몇 개가 저장되어 있었다.
파일명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만약의 경우. 첫 번째 음성 파일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조심스럽고 숨을 죽인 듯한 목소리였다. 지연아, 이걸 듣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많이 늦었겠지. 지연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어머니는 성우에 대해 말했다. 처음에는 위로였고 의지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관심이 엄마가 아니라 돈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보험 얘기를 너무 자주 해. 내가 아프면 오히려 계산하는 눈빛이야. 그러나 다음 파일에서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리고 내 아빠. 지연은 숨을 삼켰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연락을 다시 시작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성우가 보험금을 언급하기 시작한 시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아버지였다고 했다.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만 널 해칠 사람은 아니니까. 어머니는 보험 수령인을 아버지로 바꾼 이유도 설명했다. 성우가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면 가장 먼저 분노할 사람이 아버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종의 방패였다.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다. 어머니는 끝까지 딸을 지키려 했다는 것을. 그러나 마지막 파일은 지연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성우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심해. 가장 가까운 사람. 그 말은 너무 넓었고 너무 잔인했다. 지연은 경찰에 USB를 제출했다. 형사들은 놀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범인을 특정하기엔 아직 부족합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술에 취한 채 귀가했다. 평소와 달리 말수가 많았고 괜히 큰 소리로 웃었다.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성우 그 인간 잡히면 끝이지. 지연은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아빠는 엄마가 다시 돌아온 거 정말 반가웠어?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한 뒤 고개를 돌렸다. 그 짧은 순간 지연의 가슴이 싸늘해졌다.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다. 며칠 뒤 경찰은 성우를 석방했다. 증거 불충분.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혼란 속으로 빠졌고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것을. 어머니는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래 침묵해온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지연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경고를 절대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지연은 더 이상 집안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편하지 않았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느낌이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성우가 범인일 거다라는 말만 반복했고 그 말이 반복될수록 지연의 불안은 더 짙어졌다. 그날 새벽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어머니의 음성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심해. 그 말은 이제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처럼 느껴졌다. 지연은 어머니가 집을 나갔던 15년 전의 기록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다. 구청 기록, 법원 문서, 오래된 진료 기록까지. 그 과정에서 하나의 공통점이 드러났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기 직전 아버지는 큰 빚을 지고 있었다. 사업 실패, 연대보증,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압박. 지연은 그제야 이해했다. 그날 어머니가 집을 나간 이유가 단순한 불화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당시 기록에는 이혼 소송이 아닌 가출로만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그 사실을 묵인했다. 그건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거래였을까? 지연은 옛 동네를 찾아갔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집 근처 오래된 슈퍼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분 혹시 예전에 남편분이 찾아온 적 없나요? 슈퍼 주인은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몇 번 왔었어. 돈 얘기였지. 늘 화가 나 있었어. 지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아버지는 15년 동안 어머니와 연락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아버지의 서재를 열었다. 이전까지는 감히 들어가 보지 않았던 공간이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가 나왔다. 빽빽하게 적힌 숫자들. 날짜, 금액, 이름.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었다. 보험. 확인. 변경. 지연은 숨을 멈췄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날 밤 지연은 아버지에게 직접 물었다. 아빠, 엄마랑 계속 연락하고 있었어? 아버지는 처음으로 분노를 드러냈다. 그걸 왜 이제 와서 캐묻냐? 죽은 사람 일이다. 그 반응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부정도 설명도 아닌 폭발. 며칠 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어머니 사망 전날 밤 아버지의 휴대전화 위치가 사건 현장 근처에서 포착됐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그날 집에 있었다고 말했다. 거짓이었다. 지연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죽음은 과거에서 이어진 결과였다. 15년 동안 묻혀있던 감정과 돈, 그리고 분노가 마침내 폭발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지연은 마지막 퍼즐이 필요했다. 그 순간 어머니의 USB에 남아있던 재생되지 않던 파일 하나가 떠올랐다. 아빠에게 직접 전하지 못한 말. 지연은 알았다. 이 파일이 열리는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두려웠다. 진실을 아는 순간 자신이 더 이상 딸로 남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하지만 지연은 선택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어머니처럼 침묵하지 않겠다고. 진실이 아무리 잔인해도 끝까지 마주하겠다고. 지연은 컴퓨터 앞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USB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파일. 어머니가 직접 남겼다고 표시된 단 하나의 음성 파일. 파일명은 짧았다. 지연에게. 마우스를 클릭하는 손이 떨렸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 파일을 여는 순간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또렷했다. 마치 이 말을 남기기 위해 모든 힘을 끌어모은 사람처럼. 지연아, 이건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야. 지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어머니는 조용히 과거를 꺼냈다. 집을 나가던 날 밤 아버지가 술에 취해 폭언을 했고 그 과정에서 보험 이야기가 처음 나왔다는 것. 그때 이미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큰 빚에 몰려 있었다고 했다. 그 사람은 무서웠어.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때 처음 봤어. 어머니는 집을 나간 뒤에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아버지는 간간히 연락해왔고 보험만 확인하면 된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다고 했다. 시간이 흐른 뒤 어머니는 성우를 만났다. 외로움 속에서 기댈 사람이 필요했고 그 틈을 파고든 것이었다. 하지만 성우 역시 보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는 깨달았다. 이상했어. 두 사람이 너무 비슷했어. 지연은 숨을 삼켰다. 어머니는 두 남자 모두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이어졌다. 지연아, 엄마가 돌아온 이유는 도망치지 않으려고. 어머니는 보험 수령인을 아버지로 바꿨다고 말했다. 성우가 보험을 노린다는 걸 확신한 뒤 그가 절대 손댈 수 없는 사람의 이름을 넣기 위해서였다. 동시에 아버지를 자극해 모든 걸 드러나게 만들 계획이었다. 이게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어. 지연의 눈물이 키보드 위로 떨어졌다.
어머니는 이미 자신의 죽음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었다. 음성은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만약 이 파일을 듣고 있다면 엄마는 아마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겠지. 그날 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다고 했다. 직접 만나서 모든 걸 끝내자고. 그 사람은 결국 올 거야. 돈이 걸린 문제니까. 지연은 몸이 굳어버렸다. 아버지는 그날 밤 어머니를 만났던 것이다.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머니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지연아, 아빠를 미워하지 마. 하지만 진실은 꼭 밝혀. 음성은 거기서 끊겼다. 지연은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다. 15년 동안 어머니를 원망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어머니는 떠난 게 아니었다. 끝까지 지키려다 끝내 혼자 남았던 사람이었다. 지연은 음성 파일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즉시 아버지를 재소환했다. 이번엔 참고인이 아니었다. 피의자였다. 아버지는 처음엔 모든 걸 부인했다. 우연히 근처에 있었을 뿐이다. 만난 적 없다. 그러나 음성 파일과 위치 기록, 과거 채무 기록이 차례로 제시되자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무너졌다. 침묵이 길어졌다. 그리고 그 침묵 끝에서 아버지는 낮게 말했다. 나도 그날을 잊고 싶었다. 지연은 유리 너머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이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마지막 조각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가 어떻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죽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그 선을 어디까지 넘었는지. 진실은 이제 바로 앞까지 와 있었다. 다음 한 걸음이면 모든 것이 밝혀진다. 조사실의 공기는 숨막히도록 무거웠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도 지연도 그 침묵을 깨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재촉할 필요가 없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만나자고 한 건 나였다.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분노도 흥분도 아닌 체념에 가까웠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다시 만났던 그 밤을 하나하나 꺼내놓기 시작했다. 보험 수령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두려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고 했다. 난 다시는 그 여자 인생에 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돈이 걸리니까 손이 움직이더라. 그는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솔직해서 그 말들이 더 잔인하게 들렸다. 어머니는 그날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왜 왔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당신 때문에 도망쳤고 당신 때문에 돌아왔다고 하더라. 이제 끝내자고. 아버지는 그 말에 폭발했다. 15년 동안 쌓여있던 분노, 실패, 열등감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넘어졌다. 계단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 짧고 둔탁한 충격음. 아버지는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안 움직이더라. 그때 도망쳤다. 그는 살해를 계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도망쳤고 침묵했고 모든 걸 성호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 경찰은 조용히 수갑을 채웠다. 아버지는 저항하지 않았다. 지연은 조사실 유리 너머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사람은 어머니를 죽인 범인이자 자신의 친아버지였다. 며칠 뒤 사건은 언론에 보도됐다. 보험금을 둘러싼 전 남편 살인.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금세 잊었다. 하지만 지연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장례가 끝난 뒤 지연은 혼자 바닷가를 찾았다. 어머니가 생전에 바다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말하던 곳. 지연은 처음으로 어머니를 이해했다. 도망친 게 아니라 버텨온 인생이었다는 걸. 어머니는 끝까지 선택했다.
딸을 지키기 위해 침묵 대신 진실을 남기는 선택을. 지연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보험금을 모두 정리했다. 그 돈은 지연의 인생을 바꾸지 않았다. 이미 너무 큰 값을 치렀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교도소로 향했고 성호는 모든 의혹에서 풀려났지만 평생 의심받았던 남자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지연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딸로만 살지 않기로 했다. 상처는 남았지만 진실은 밝혀졌고 어머니는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아니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 괜찮아. 그 말은 15년을 돌아 마침내 끝에 도착한 한 가족의 이야기였다.